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최근 들어서 난감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년 연애 후 작년 여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좀 더 기억에 남은 여행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이드를 이용해서 거의 자유여행처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이름이 적힌 편말을 들고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외국인 가이드 인솔을 따라서 차를 타고 일단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한 날은 늦었으니 일단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가이드님이 호텔 로비로 와서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신혼여행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가이드님 전화가 와서 나갔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유독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있던 가이드님은 남편 만나기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순간 엄청 당황했지만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간단히 여행 일정 및 단독 가이드로 진행되기에 여행 관련해서 뭐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 9박 10일 일정으로 같이 쇼핑 및 구경 등 시내 투어도 하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투어 일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완벽히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큰 일정을 잡아두고 세부 일정은 그때그때 수정해가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가이드이자 전 남친과 미팅이 끝나고 잠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가이드를 바꾸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았지만 괜찮은 것 같다며 바꿀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특별히 이유는 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몰래 한국 여행사로 전화해서 물었지만 단독 가이드는 일정 잡기도 어렵고 갑자기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이드 귀책이 없는 이상 환불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 남친과 함께 3명이서 신혼여행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지만 전 남친도 아무렇지 않게 가이드로서의 업무를 잘해주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나와서 수영장 옆에 있는 바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풀파티 중이어서 흥이 나다 보니 조금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투어 중이다 보니 전 남친도 같은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가이드를 하게 되었는지,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취기가 많이 올라서 헤어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같이 신혼여행을 다니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남편, 그리고 전 남친까지 모두 동갑이다 보니 금세 모두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남편이 전 남친한테 저녁에 혼자서 호텔방에서 있지 말고 우리 방에 와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전 남친이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 중인 신혼부부방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사양했으나 남편의 계속된 제안으로 결국 밤에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으로 시작된 술자리는 제법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이 약했던 남편은 먼저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전 남친과 둘이서 거실에서 술을 먹다가 답답하기도 해서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때는 미처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다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전 남친 방에서 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 남친의 방에 있다가 아침에 다 되어갈 때쯤 저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도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수상 스포츠 즐기려 나가거나 하면 둘이서 밀회를 즐겼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몰래 손도 잡고 안 볼 때 거침없는 터치도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하며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놀러오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계속 불편할 것만 같았던 9박 10일의 신혼여행이 이렇게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안 단체 메신저 방에서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그것도 어느덧 조용해졌습니다.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혼여행의 즐거움과 전 남친과의 일탈이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르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친이었습니다. 한국에 왔다며 얼굴을 보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탈은 그때로 끝났고 난 결혼한 유부녀이기에 널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계속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결국 수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연락하여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을 잡고 남편이랑 같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오냐며 화를 내었지만 저도 좋아할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암튼 나는 싫으니까 적당히 마무리 짓고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 이후 전 남친은 돌아갔습니다. 전 남친에게 연락해서 다시는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얼굴 보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수 없다며 앞으로 자주 연락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날들은 잊을 수 없었다며 다시 그때처럼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온 거라고 저희 집도 알았으니 근처에 자기 집도 구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미쳤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2주 뒤에 저희 아파트 같은 동 아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저희 동네 살기 좋다며 설득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갑자기 이사 떡이라며 찾아온 전 남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된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 남친이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만 보고 이사 온 거라고 하면서 가끔 술도 같이 마시면서 놀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은 하나도 모른 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 비었을 때 전 남친의 그 의미심장한 미소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